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물자원연구본부장으로 계신 허초로 박사님을 모시고 에너지전환 핵심 광물 개발 및 확보라는 주제로 저희가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양력을 말씀드리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 광물자원연구본부장을 2013년서부터 현재까지 역임하고 계시고요. USD 광물 지하수 자원학과 전임 교원을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회장님으로 선출이 되셔서 지금 회장직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예, 많은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하철호입니다. 예,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에너지 전환 핵심 광물 개발 및 확보인데요. 이게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들하고 많이 다르게 이게 이제 또 암석적으로 가다 보니까 약간 생소한 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핵심 광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핵심 광물을 다 커버하기는 좀 시간이 모자라서 저희 연구원에서 주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리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이쪽에 사진이 안 나오네. 예, 원래 이게 왼쪽에 그 그림이 있었는데 빠져버렸네. 여기서 핵심 광물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3년에 이제 33종이 등록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 IEA 리포트에 보면은 대표적인 핵심 광물로 구리, 니켈, 코발트, 리튬, 흑연, 히토류가 이렇게 그 수급 현황에 대해서 2021년 리포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쪽에 이제 그 채굴 분야에서 이 핵심 광종의 그 탑3 그런 점유율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그 성광과 재련 분야에서의 그 탑3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빨간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2019년에 전 세계 탑3의 점유율이고요. 그래서 쭉 보시는 것처럼 중국이 아무래도 이런 그 메탈러지컬 허브를 차지하고 있고 상당량의 그런 핵심 광물을 또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이 원료 물질 공급망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2019년 이후에 한 3년간 쭉 이런 노력을 해왔는데 굉장히 이제 제한적인 진전만 보이는 상태입니다. 뭐 우리나라도 뭐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핵심 광물에 대해서 탈중국화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리튬에 대해서는 잘 아시고요. 그래서 리튬이 이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쓰이지만은 특히 그 청정 에너지 섹터에서 리튬 배터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그래서 그 테슬라 모델 S급을 봤을 때 이게 185kg의 핵심 광물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리튬이 7.5kg 들어갑니다. 이 이제 7.5kg이라는 걸 잘 기억을 해두시면 나중에 또 그런 관련된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2016년에 그 골드만삭스 리포트에 의하면 이제 자동차가 그 석유로 굴러가는 게 아니고 리튬 배터리로 굴러간다고 해가지고 이걸 이제 하얀 석유라고 또 별칭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리튬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호주, 칠레, 아르헨티나, 중국 등 그 6개국에서 집중적으로 생산되고 있고요. 또 광업 회사로 보면은 그 미국의 알버마일사를 비롯해서 한 6개 회사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산하는 그런 고순도의 리튬 화합물, 그러니까 리튬 탄산염이나 리튬 수산화물이 거의 54% 정도가 한국으로 수출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소수의 국가의 리튬이 편중돼 있고 또 우리나라는 그런 고순도의 리튬 화합물을 많이 수입해서 배터리의 뭐 양극재라든가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을 만드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원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리튬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그 일제 강점기 때 자료에 의하면은 국내 한 12개 지역에 리튬이 부존된다고 보고는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리튬 광상의 유형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 뭐 염호형, 암석형, 점토형 광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암석형과 점토형 광상이 일부 나온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들이 바로 암석형 팩마타이트 광상이고요. 이 파란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점토형 광상입니다. 그다음에 이 왼쪽에 있는 테이블은 이제 그 12개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그 행정적인 위치고요. 그래서 저희가 24년까지 그 12개 지역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사를 마쳤고, 그 중에서 그 울진에 있는 보안광상하고 충북에 있는 단양광상을 좀 더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 암석형 리튬 광상에서는 레피돌라이트라고 하는 이제 일반인들도 쉽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 현장에 가면은 이렇게 보라 색깔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점토형 광상에서는 리튬을 함유한 토스다이트라는 광물로 관찰됩니다. 먼저 울진 지역 보시면은 울진 지역에서 나오는 리튬 광채는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 이런 광석 형태로 나옵니다. 이 왼쪽에 이 보라 색깔로 보이는 부분들이 다 레피돌라이트라고 하는 리튬 광물입니다. 이 리튬 광석은 이 오른쪽에 지질도를 보시면은 이 북동 남서 방향으로 쭉 뻗어 있는 소위 왕피리 화강 편마함의 남쪽 연변부를 따라서 여기 그 보라 색깔로 보이는 여기에 페그마타이트질 화강암의 형태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광채는 이 지질도상에서 하늘색으로 보이는 장군 석회암층을 뚫고 나온 페그마타이트에서 나오는 그런 광채 스타일입니다. 이 지역이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성면 왕필이거든요. 왕이 피란간 동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고지하게 있습니다. 아마 서울에서 여기까지 가려면 한 5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생태 경관 보호 지역이라서 그 광산으로 등록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아주 극히 협소한 지역에 보안광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이제 리튬이라든가 주석으로서 주석 광종 대상해 가지고 탐사권이나 채굴권이 등록이 되어 있죠. 먼저 울진 지역의 그 광채, 아까 말씀드린 왕피리 화강 편마암의 남면부에서 나오고 있는 팩마타이트질 화강암 광채하고 그 다음에 장군석 해암층에 나오는 보안광채 두 가지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안광상에 있는 광채는 그 지역적으로 봤을 때 서쪽부터 서광채, 본광채, 동광채로 불리고 있고요. 저 서광채 사진을 보시면은 그 스포듐이라고 하는 리튬 희석이 일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엘베이트라고 하는 포인트가 왔다 갔다 하는데 엘베이트라고 하는 리튬 전기석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본광채와 동광채로 갈수록 스포듐은 좀 줄어들고 아까 보시는 그런 그 보라색 광물 레피돌라이트가 주로 나오고, 또 맥석도 그 K 장석에서 소듐 사장석 쪽으로 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존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서광채 하부 쪽에 분명히 그 잠도 화성암체, 이 페그마타이트를 만든 생산성 화강암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생산성 화강암으로부터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서 암석 지구학적으로 분화되는 양상을 보일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보안광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경 10km를 다 뒤졌거든요. 2010년부터 그 탐사 면적이 314제곱킬로미터인데 지표상에서는 생산성 화강암을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서광채에서 저희가 저온을 분류해가지고 그 연령을 측정했는데 172MA입니다. 1억 7,200만 년. 그래서 아마 잠도 화성암체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거의 1억 7,200만 년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이제 통고산 자연 휴양림이라고 있는데요. 그 통고산 자연 휴양림에서 나오는 화강암은 197MA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생산성 화강암이 아니고 저 또 남쪽으로 가면 이제 춘향 화강암이 나오는데 그거는 185MA이고, 또 이게 그 화강암 타입이 I 타입입니다. 화강암 타입이 이제 S 타입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현재 지표상에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왕피리 화강 편마암의 남면부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페그마타이트질 화강암인데요. 저 부분을 떼가지고 이제 암석 슬랩을 만들고 그다음에 현미경 관찰을 해봤더니 그게 석영하고 레피돌라이트라고 하는 요 보라색 광물, 그다음에 토파지가 나오고 그리고 형석하고 니오뷴 탄탈륨 옥사이드,
카시토라이트가 나온 거 봐서 이게 이제 전형적인 그런 그라이젠 어셈블리즈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 그래서 이 광화 작용은 어떤 그라이젠화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보안광채로 넘어가서, 보안광채가 서광채, 본광채, 동광채로 되어 있는데, 이 광채가 만약에 쭉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이제 한 1km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광채들이 연속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단절되어 있느냐 체크하기 위해서 저희가 1대 5천 스케일로 조사를 했는데, 결국 이제 이 1km 연장되어 있지는 않고 광채별로 이렇게 단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신에 이제 조사하면서 밝혀낸 게 이 북북서 남남동 방향의 그 스콕축을 가지는 스콕의 힌지 부분에 이 광채들이 분포하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이제 저희가 3차원 모델링을 할 때 다 들어가는 자료들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울진 지역에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그 1,100점에 이르는 중력 자료를 또 확보를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모델링 자료 다 집어넣고 있는데, 그 결과를 이제 해석하면은 이 보안광상 중심으로 해서 크게 두 개의 암석 경계부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게 아마 이 광상이 화성암체 과집 경계부에서 발달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피리 화강암 편마암의 남면부에서 나오고 있는 페그마타이트 화강암의 그 부존 심도를 한번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전기 비정 탐사도 한번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 그 가탐 심도인 하부 100m까지 어떤 구조대라든가 암상 경계가 발달하지 않겠느냐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저희가 통합을 해서 이제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 결국 이제 이 모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이제 탐사 시추를 해야 되는데, 이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태 경관 보호 지역이라 아직까지 지금 탐사 시추 허가를 받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단양입니다. 단양은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에 이러한 지역에서 나오고 있고요. 지금 폭이 한 5에서 30m 되는 그런 페그마타이트하고 에플라이트 암맥이 한 400m가량 연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그 리튬을 하면 페그마타이트라든가 에플라이트가 나오고, 갱내에 들어가면 이제 리튬 마이카가 발견이 되고요. 이 그 갱내에서 좀 특이한 그런 K 장석이 나오는데 아마존나이트라고 하는 K 장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특히 이 단양 지역 중에서도 그 여러 사이트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외중방리라는 지역에 있는 에플라이트라든가 페그마타이트를 대상으로 해서 뭐 전압 분석이라든가 광물의 그런 리튬 분석을 해봤는데, 대개 다 지각의 평균 함량이 리튬이 20ppm이거든요. 근데 그런 20ppm을 상당히 상회하는 그런 아주 고품위의 리튬 함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면은, 하여튼 울진과 단양 같은 경우는 울진은 리튬 산화물 기준으로 0.2%, 그 다음에 단양은 0.15%가 되는데, 지금 이거를 물론 전 세계의 그런 리튬 광상의 품위하고 매장량 다이아그램에다 플로팅을 해보면은 물론 낮은 품위에 속하지만, 지금 중국의 경우에는 리튬 산화물 기준으로 0.15% 이상만 되고 매장량이 확보가 되면 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뭐 추가 탐사를 통해서 매장량이 확보된다면은 개발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결과들을 그 국내 리튬 조사 현황이라고 해서 이슈 리포트로 발간을 했고,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카자흐스탄 바케노의 광상 조사 결과인데요. 카자흐스탄은 이렇게 그 리튬 휘석 스포듀민이 아주 큰 결정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1991년까지 탄탈륨을 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보안광산이 리튬 페그마타이트 타입의 LCT 타입이거든요. 그러니까 리튬과 세슘과 탄탈륨이 같이 나오는 건데, 이 지역은 1991년까지는 탄탈륨만 캤어요. 그래서 다 전량 다 소련으로 수출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때 광산 관계자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핵폭발을 일으킬 때 그 방사능 낙진 효과를 오래 가게 하는 효과가 탄탈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1991년에 소련이 붕괴가 되면서 탄탈륨 생산은 중단이 되고, 그 이후에는 여기에 보면 뭐 대형 성광장도 있고, 그래서 이 성광장에서 주변에 있는 금속광산에서 광석을 가져다가 성광하는 거로 한 2007년까지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보시면은
이게 큰 강도 흐르고 또 뭐 철도역도 있고 여기서 한 2시간만 가면 이제 그 비행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광업 인프라는 상당히 잘 발달되어 있는 거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당시에는 탄탈륨이 대세였는데 지금은 또 요즘에는 리튬이 각광을 받기 때문에 재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됐냐면 저희가 2021년 말에 카자흐스탄 수석 부총리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카자흐스탄의 광물자원 개발 R&D를 키가만테 이제 의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한 27개 정도의 프로젝트 제안서를 받았는데 그것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 2년간 검토를 해서 이 지역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 6월 달에 첫 번째 조사 한 3주간 조사를 했고요. 그때 저희 연구원하고 카자흐의 국영광물 탐사회사하고 한 30명 정도가 같이 공동 조사를 수행했습니다. 근데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현재는 또 라이센스 문제 때문에 작년에는 또 이제 추가 조사를 못한 상태고. 그래서 이 지역 보시면 여기 그 노란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라이센스 에리어고, 이 분홍색 빛금으로 표시된 지역이 바로 광채 구간입니다. 1.6 제곱킬로미터인데 무려 530공이나 지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지질 단면도가 한 8, 90장 정도 됩니다. 그 자료만 가지고도 3차원으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자료를 받아서 업데이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 위쪽으로는 이제 광미장이, 테일링 덤프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상에서는 이렇게 그 고품위의 리튬 팩마타이트, 리튬 산화물 기준에서 2.78에서 5.53. 그러니까 지금 호주의 그린부시가 이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그 암석형 광상인데 거기가 한 2%가 안 되거든요. 굉장히 고품위로 나오고 있고, 또 이 테일링 덤프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희귀 금속이 매장되어 있는데 리튬만 보면 리튬 산화물 기준으로 0.2%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국내의 울진 광상하고 품위는 비슷한 상태죠. 그래서 저희가 그 카제 게올로기라고 하는 국영광물 탐사회사하고 지질조사, 토양지구학 탐사, 드론 탐사, 광해방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표조사의 경우에는 그 아까 광채 구간 안에 있는 모암과 뭐 페그마타이트의 관계라든가, 그다음에 이 페그마타이트를 만든 그런 엄마 화강암을 찾는 거, 그다음에 뭐 페그마타이트의 조닝 패턴 같은 거를 조사를 했고요. 다음에 토양지화학 조사의 경우에는 이제 이 라이센스 에리어를 그 40개로 격자를 짜가지고 토양 샘플링해서 카자흐스탄 내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가 소일 지오케미칼 어노멀리 맵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표시된 지역은 저희가 또 샘플링을 못했는데 여기는 또 그 3m짜리 불곰이 나오는 지역이라 저희가 또 조사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만든 자료들은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25년부터 30년까지 AI를 기반으로 한 그런 핵심 광물 탐사 실증 연구 사업이 한 6년간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활용을 해서 이 라이센스 에리어 밖에서도 그런 신규 광채가 있는가 없는가 찾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연구원은 또 이제 이런 드론 항공 탐사 플랫폼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조사할 때는 그냥 드론 자력 탐사하고 드론 사진 측량을 통해서 뭐 선구조 분석이라든가 광화대 평가에 활용을 했습니다. 또 이제 광해 방지 조사도 일부 수행했는데요. 그래서 뭐 산성 암석 배수는 발견하지 못했고, 또 화강암이나 페그마타이트 대상으로 해서 방사능 측정을 해봤는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게 페그마타이트가 그 아까 말씀드린 LCT 타입, 그러니까 리튬, 세슘, 탄탈륨 타입이 있고 하나가 이제 NYF 타입이 있거든요. NYF 타입의 경우에는 거기에 뭐 히토류라든가 또 그런 방사능 물질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여가지고 그런 거 한번 조사를 해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530공의 시추를 통한 단면도하고 저희 조사 자료들을 합쳐서 계속해서 이제 이 모델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작년 6월 달에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 갔을 때 저희가 이제 카자흐스탄 대통령하고 이제 독대 그 단독 면담을 했는데요. 그때 그 보도 자료에 나왔던 이제 자료들을 잠깐 보여드리면은 아까 한 8, 90장의 지질 단면도 중에서 39개의 단면도를 가지고
지질, 단층, 광채 등의 외곽선을 추출했고, 그 중에서 저희가 2023년에 주로 조사했었던 이 A 노드하고 B 노드에 대한, 그러니까 그 자료상으로는 1번과 5번 페그마타이트에 해당되는데요. 대상으로 해서 특히 이제 이 1번 광채는 좀 많이 채굴되어 있다고 표시가 돼 있어가지고 주로 5번 광채를 위주로 해서 볼륨을 구하고, 또 평균 함량을 집어넣었을 때 리튬 자원량으로 한 2만 5천 톤 정도가 있다고 이제 평가를 했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기차 한 대에 7.5kg의 리튬이 들어가니까 뭐 얼추 계산만 해도 한 그 5번 페그마타이트 하나만 가지고도 뭐 한 330만 대의 뭐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순방할 때 이제 그 당시에 한 20개 이상의 MOU를 체결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카자흐스탄의 토카예프 대통령이 특히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라, 그 대통령과 면담 시에 대통령은 이제 저희 키감이 카자흐스탄에 그런 브랜치를 만들면 그 라이센스를 주겠다고 했고, 근데 이제 그런 분원 설치 과정에서 또 뭐 라이센스를 이렇게 취득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생겨서 지금 약간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자흐스탄 대통령한테 요구한 거는 이렇게 탐사해서 매장량 평가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연구원은 여기 성광 재련, 뭐 소재화하는 기술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기술을 카자흐스탄 현지에다가 현지화시켜서 그때 이제 국내 기업이 인볼브돼서 사업을 진행하면 카자흐스탄 자체에서 원광석을 캐가지고 그걸 싼 값에 중국에 팔아가지고 그냥 적은 그 가치를 보는 것보다 굉장히 고부가가치의 그런 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또 우리 국내 입장에서도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그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된 그런 공급망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취지로 이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키감의 핵심 광물 확보 전략 말씀을 드리면은, 기존에 이제 광물 자원 탐사를 할 때는 그 광역적인 스케일에서 그 지역을 그 축소하면서 나중에 이제 탐사 적지를 도출하거든요. 그때 이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데, 지금 연구원에서는 이제 광물 자원 탐사를 위한 드론 플랫폼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몽골에 있는 서부 쪽에서 저희가 니켈 탐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보통 3km 곱하기 4km 면적, 한 12제곱킬로미터 면적을 이 드론을 띄워서 물탐을 하고 3D 기본 모형을 만드는데 한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AI 기반의 핵심 광물 탐사 및 실증 연구가 25년부터 30년까지 이제 실행이 되면, 또 AI를 가지고 그 광채를 찾는 알고리즘이 개발되고, 그 알고리즘이 저런 플랫폼에 인티그레이션 되면은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그런 경제성 광채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실례를 말씀을 드리면, 호주에서 이제 고품위의 몰리브덴 광채를 찾는데 성공한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회사는 그동안에 1억 불을 들여가지고 탐사 성공률이 0.5%였는데, 그 회사에서 개발한 AI 알고리즘 가지고 200만 불을 들여서 탐사 성공률을 12.5%까지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제 빌 게이츠가 지금 한 2천억 이상을 투자한 코볼드라고 하는 AI를 활용한 광물 자원 탐사에서도 잠비아에서 거대한 또 동광상을 하나 찾았는데, 그것도 바로 AI를 활용한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래서 이 AI를 활용한 알고리즘 개발도 앞으로 광물 자원 탐사에서 많이 활용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카자흐스탄 이 바케나우의 광상은 주로 리튬 광물은 한 124종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스포듐민과 레피돌라이트가 주요 광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스포듐민에 대한 원광석에서 정광으로 추출하는 그 공정을 저희가 이제 국가 R&D를 통해서 다 개발을 해놨고, 그다음에 울진 광산의 개발에 대비해서 레피돌라이트에서 리튬을 뽑아내는 그런 성광 공정 기술도 개발한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섹터도 항상 저희가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개발도상국에 많이 이제 제한하는 사항인데요. 저희 연구소에서 지금 폐전기 배터리에서 뭐 리튬이라든가 니켈, 코발트를 그렇게 재활용하는 기술을 지금 이제 상용화해서 기업에다 이전한 상태인데요. 지금 이 시장이 무려 2040년이 되면은 한
2,100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IA 리포트에 보더라도 국내 전 세계의 벤처 기업 거기에 많이 이제 그런 이 리튬 재활용 폐 배터리에서 이 유가금속을 뽑아내는 그런 기술에 많이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기술들도 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개발도상국과 앞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어드밴티지도 많이 이제 제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